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학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것은 트랜스포머 스튜디오 시리즈 보이저 클래스 옵티머스 프라임입니다. 안 헷갈리고 잘 말했습니다. 스튜디오 시리즈 옵티머스 프라임 보이저 클래스인데 일단 크기 비교부터 해보려고 보이저 클래스를 여러 개 놓아 보았습니다. 이게 스튜디오 시리즈 보이저 클래스 옵티머스 프라임입니다. 이렇게 놓는 게 좋겠네요. 스튜디오 시리즈, 그리고 이쪽은 TLK, 그리고 이건 이베이전 옵티머스 트랜스포머 4에서 등장했었던 제품이고, 이쪽은 디럭스 클래스 다크사이드 오브 더 다크사이드라고 안 하던가 다크 오브 더 문 디럭스 클래스, 이쪽은 리더 클래스 옵티머스 프라임입니다. 이 두 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대는 같은 차량이니까 뭐 이렇게 보면 느낌은 비슷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보이저는 보이저라서 디럭스보다는 확실히 크기는 합니다. 약간 크죠? 변형해도 상당히 볼륨 차이는 있어요. 리더 클래스와 비교하면 상당한 크기. 그리고 이쪽 크기가 작은 보이저 클래스로는 꽤 유명한 옵티머스 프라임인데 이것과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크기, 뭐 전장에서는 이쪽이 확실히 길긴 한데 전체적인 볼륨감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이 부분, 다리 부분 변형이 똑같습니다. 이것과 변형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건 변형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TLK. 볼륨 자체는 좀 큰 편이지만 구조 같은 면에선 좀 심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이었는데 뭐 크게 비교하느라 옵티머스를 자세히 안 보고 있었네요. 전부 옵티머스지만 스튜디오 시리즈를 자세히 안 보고 있었네요. 이거 무기 여기에 달아줄 수 있고 여기에도 달 수는 있어요. 비클 형태 전체적으로 꽤 밸런스가 잘 잡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이 부분이 좁아 보이는 경향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에 머플러라고 해야 하나? 이 배기관 같은 게 좀 짧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길잖아요. 디럭스 같은 경우도 뭐 가동은 안 하지만 그럭저럭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스튜디오 시리즈 같은 경우는 변형하다 끝까지 펴지 않은 것 같은 길이로 되어 있어요. 이거 조금 아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랫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박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옵티머스 프라임이 그려져 있는 박스 5번이네요. 여기에는 스타스크림이 그려져 있네요. 박스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말이 많지 않은 건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시리즈의 특징인 이 배경으로 쓸 수 있는 종이, 숲을 배경으로 인쇄해 놓았습니다. 그거 인상적인 전투 씬 있잖아요. 숲속 전투. 거의 고유명사화 되어 있는 숲속 전투를 재현할 수 있는 배경지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불 붙어서 타고 있는 풀도 있고, 이 부분은 습지 같은 모양이에요. 약간 물기가 있습니다. 그림을 새로 그렸다기보다는 소재를 합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스크린샷 같지는 않거든요. 영화 스크린샷일 수도 있나?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옵티머스 프라임을 변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공구함 겸 뭐 연료 탱크 같은 이걸 전개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다음 바퀴를 옮기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위치는 다르지만 무비 마스터피스의 기믹과 상당 부분 흡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모진 부분이 다리에 수납되는 이런 부분. 반대쪽은 자세히 보죠.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어깨 커버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걸 전개하고 다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허리 전체를 내려서 끼우고, 그 다음 발도 전개를 하는데 이 발 부분 처음에는 상당히 딱딱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잡아서 열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고 당겨서
여는 편이었는데, 좀 더 똑똑하게 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이 상태, 이 건담 콧구멍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방향성으로 끼워 나가면 짠, 끼워집니다. 그리고 분리할 때도 이렇게 쪼개는 방향성으로 해보세요. 이렇게 끼우고 이렇게 쪼개고. 간단하죠? 3살짜리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가 설명해 보려고 만들어 봤습니다. 이 방향성을. 그 다음 다리 바퀴를 올리고, 바퀴 올리는데 바퀴를 올리고 끝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휠 부분, 카울 부분, 뭐 이걸 접어서 내립니다. 그거 생각나지 않나요? 진강판 같은 거? 진강판 이베이전 옵티머스 프라임 같은 거. 그리고 여기서 이 부분, 이걸 먼저 돌리는 게 좋겠네요. 이걸 돌리고 뚜껑을 열고 올립니다. 매뉴얼을 한번 정독하는 걸로 충분히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매뉴얼을 안 보면 헷갈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순서 같은 게 정해져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상태에서 옵티머스의 머리를 열 수가 없죠. 여기서 살짝 이걸 내려주는 이 시퀀스가 필요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클리어런스를 확보하고 머리를 열고, 그리고 이 약간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 뒤쪽 커버들을 정리하는데, 여기에 있는 파츠, 이게 재밌죠? 이 판넬이 하나 있고, 여기도 판넬이 하나 있고, 이 위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같은 축에서 다 같이 돌아가는 당고 삼형제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판넬을 닫고, 여기에도 걸리는 기믹이 있으니까, 핀이 있으니까 끼우고, 그리고 이 두 번째는 걸리는 핀은 없어요. 이 원형 부분을 잘 정렬해서 가운데로 오게 정돈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 앞부분 이렇게 끼워져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처음에 여기도 상당히 뻑뻑하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 전체를 밀어 연다는 방향성으로, 왜냐면 여기에 축이 이렇게밖에 가동 안 되니까 비틀지 마세요. 비틀 수는 있어요. 근데 뺀 다음에 비틀어야 합니다. 끼운 상태에서 비트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걸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걸 잡아서 빼고, 그 다음에 비트입니다. 왜냐면 여기에 축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비틀어 올리면서 이 판넬을 여기에 있는 축으로 돌려서 여기에 놓습니다. 반대쪽.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났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맨 처음에 이걸 할 때 여기가 굉장히 뻑뻑해요. 그러니까 이걸 뺄 때는 이쪽을 빼지 말고 이쪽을 빼세요. 이쪽을 빼는 게 처음에는 쉽거든요. 나중에는 이쪽부터 빼는 게 쉬워요. 우리는 오른손잡이니까.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이쪽부터 빼도록 해보세요. 이쪽이 좀 더 원활하게 빠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뺀 상태에서 비틀어 돌린 다음 뒤로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 전체가 팔이 되는데요. 이 팔 부분은 여기서 결합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빼면서 이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었던 거죠. 이걸 빼고 이 판넬 전체, 여기에도 축이 하나 더 있으니까 이걸 맞춰서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결합을 합니다. 여기서 1단계 결합, 그 다음에 양 어깨를 결합하는 게 2단계예요. 여기에 어깨를 끼우고 반대쪽도 끼웁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팔을 올리고 있는 옵티머스 같은 모양이 되는데, 지금 허리를 돌려 놓을게요. 허리를 돌려서 변형하거든요.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도 펴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 팔 부분, 팔을 돌려서 내린 다음 팔 관절을 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조금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여기에 있는 축이 있으니까 이걸 축을 기준 삼아서
옆으로 여기에도 축이 있고 힌지가 있고 뭐 엉망진창이지만 이렇게 해서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축을 열어서 꺼내면서 이 축을 사용해서 커버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먹을 내리고 팔 전체는 돌립니다. 그리고 이 축 사용해서 이렇게 감싸듯이 덮은 다음 여기에 있는 핀을 손목에 끼우는 방식으로 고정합니다. 이렇게 개체에 따라서는 잘 안 끼워지는 것도 있는 모양이에요. 제 건 이쪽이 잘 안 끼워지고 이쪽은 끼워지거든요. 이쪽은 뭐 간단하게 심화학습이지만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열면서 올리고 팔은 내리고 이 상태에서 축을 잡고 돌리면서 이 커버를 감싸서 이렇게 끼우는, 생소하게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뭐 금방 적응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니까요. 보이저 클래스 치고 꽤 섬세한 변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거 약간 기울여 놓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 싶지만 설명서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기울여 놓읍시다. 그리고 무기를 장비가 가능하죠. 여기에 끼우는데 이쪽이 아니네요. 이쪽에 끼웁니다. 자, 이렇게 손등이 가려지도록 끼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옵티머스 프라임 로봇 형태로 변형이 완료되었습니다. 머리는 자유롭게 가동 가능하고 위아래로 들 수도 있고 옆으로도, 왜냐면 볼 조인트 한 개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팔은 아까 회전도 가능한 거 보셨죠? 변형할 때 자유롭게 움직이고 손목도 가동합니다. 그리고 허리 돌아가는 것도 아까 변형 때 나왔었으니까 자유롭게 회전 가능하고, 그리고 다리 부분은 이 부분에서 무비 마스터피스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여기서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무릎 여기서 움직이고 발목도 자유롭게 가동하고, 이베이전 옵티머스와 무비 마스터피스를 합친 것 같은 그런 기믹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부분의 변형 같은 경우는 이 제품만의 고유한 개성이라고 보고 꽤 멋있습니다. 스타스크림 때는 좀 더 작은 걸 크게 키워놓았다는 인상을 좀 많이 받았는데, 이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좀 큰 걸 작게 줄여놓았다는 인상을 많이 받아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섬세하고 꼼꼼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얼굴 볼게요. 얼굴은 이 시리즈는 전체적으로 투광 기믹이 없는 모양이에요. 얼굴 도색이 중후하게 되어 있고 눈 부분도 별도로 도색되어 있어요. 파란색 보이시나요? 눈 부분은 약간 하늘색처럼 보이는데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가슴 부분이 좀 넓게 펴져 있는 프로포션은 사람마다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고, 원작 재현면에서는 그다지 좋지 못한 조형이지만 변형 기믹 같은 걸 고려했을 때 꽤 재밌는 기믹의 결과물로서 이게 있는 거니까 저는 꽤 마음에 들고 있어요. 아까 그 숲속 전투 자, 이렇게 숲속 전투 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숲속 전투 약간 뭐 이런 방향성으로. 역시 종이가 좀 더 넓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전부 숲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산 녹화가 좀 덜 됐어요. 이렇게 봤을 때 메가트론이 좀 커 보이니까 꽤 좋죠. 물론 메가트론 같은 경우에도 스튜디오 시리즈 발매가 예정되어 있긴 한데 지금 이 상태로서도 꽤 대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 옵티머스가 상당히 진하게 되어 있네요. 너무 검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잘 안 보여요. 디테일 같은 게 너무 검어서. 도색은 역시 무비 더 베스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주긴 했는데 좋습니다. 좋은 제품이에요. 다른 옵티머스들과도 크기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DOTM 디럭스 클래스 옵티머스, 그리고 이쪽은 TLK 보이저 옵티머스. 책가방이 좀 무거워서 살짝만 건드려도 쓰러집니다. 이거 리뷰 안 했었는데 이거 좀 재밌는 점이 있어서 리뷰를 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건 트랜스포머 4 이베이전 옵티머스 프라임, 그리고 이게 리더 클래스 옵티머스 프라임. 놓을 곳이 없네요. 뭐 저 정도로도 크기는 알 수 있으니까. 변형시켰을 때를 보면 역시 좀 작기는 합니다. 보이저 클래스들 중에서도 좀 작은 편이고, 그래도 디럭스보다는 큰, 비클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었는데, 이 무기를 장비해 줄 수가 없어요. 이 주먹이 5mm 조인트를 끼울 수 있는 구멍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베이전 옵티머스의 총이 결합이 되지 않습니다. 이 칼 같은 경우에도 끝까지 안 들어갑니다. 그래도 약간은 집을 수 있다는 게 좋긴 한데, 라이플을 쥐어주고 싶은데 쥘 수가 없어요. 참고로 현재 옵티머스는 등 쪽에 블레이드를 장비한 상태예요. 이렇게 뽑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구멍에 끼울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럼 이 무기는 여기에 끼울 수 있을까 생각하면 끼울 수 있겠죠? 무난하게. 지금 이건 거꾸로 끼울 수밖에 없는데 이 아래쪽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쪽엔 끼울 수 있는데, 다른 쪽 무기를 이쪽 스튜디오 시리즈 옵티머스에는 장비를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아래쪽으로 끼울 때는 끼워지는데 위에서 끼우는 건 설계가 뭐 잘 안 되어 있는, 이렇게 밑에서 끼우는 건 되잖아요. 그런데 위에서 끼우는 건 안 되니까, 똑같은 금형으로 5mm 축이 여기서 지나갔을 텐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해서 오늘 스튜디오 시리즈 보이저 클래스 옵티머스 프라임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스타스크림도 그렇고 스튜디오 시리즈 보이저 클래스는 꽤 준수한 명작들인 것 같습니다. 크기가 약간 작은 건 아쉬운데, 그런데 이 스튜디오 시리즈는 영화상의 크기 비율로 전부 통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위해서 조금 작아졌다면 뭐 납득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스타스크림과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 자체가 나쁘지 않죠. 잘 어울리는 대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트랜스포머 스튜디오 시리즈 옵티머스 프라임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